광해군, 우리는 그의 이름을 들으면 폐위된 폭군, 페류나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먼저 떠올리곤 하죠. 역사서는 그의 삶을 잔혹하고 백성을 외면했으며 결국 왕위에서 쫓겨난 비극적인 군주의 모습으로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광해군의 전부일까요? 그의 치세 기록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조선 최대의 위기 앞에서 고뇌했던 한왕의 진짜 얼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역사적 평가 뒤에 가려진 진실,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역사가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한왕의 비극적인 운명까지도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조선은 위태로운 풍전등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정세는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죠. 오랜 형님 나라 명나라는 기울고 북방에서는 새로운 강자 후금이 무섭게 세력을 키우며 패권을 노렸습니다. 늙고 병든 명과 젊고 강인한 후금, 이 두 거대 세력 틈바구니에서 조선은 얼음판 위를 걷듯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불안한 시선은 궁궐을 향했고 조정 대신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조선의 앞날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 엄중한 시대에 왕위에 오른 이가 바로 광해군입니다. 그는 즉위 초부터 온갖 난관에 부딪혔죠. 임진왜란 폐허속 재건 책임, 왕위 계승을 둘러싼 복잡한 가족사와 끊이지 않는 정쟁 속에서 그는 늘 위태로웠습니다. 특히 이복 동생 영창대군과 서모 임목대비와의 관계는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고, 이는 훗날 그를 폐륜하로 몰아가는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식 역사 기록은 물론 민간 설화들까지 광해군을 탐욕스럽고 잔혹한 군주로 덧씌우며 그의 이미지를 굳혔죠. 마치 어두운 궁궐 그림자 아래 홀로 고뇌하는 왕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개인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그저 폭군으로만 그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온당할까요? 명나라는 군사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했고 후금은 명과의 관계 단절을 압박했습니다. 광해군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조선의 존망이 달린 중대한 외교적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도덕적 판단이 아닌 오직 조선의 생존과 백성의 안위를 위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 바탕이 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중립 외교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명나라의 오랜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는 유교적 명분론이 팽배하던 조선 조정에서 이는 엄청난 비난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시도였죠. 어전 회의에서는 대신들의 격렬한 반대와 광해군의 고뇌가 뒤섞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명나라의 원병 요청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후금과의 전면전을 피하려 했던 광해군의 깊은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강옥립 장군을 파견하여 명나라 군대에 합류시키는 한편 전황에 따라서는 후금에 투항할 여지도 남겨두라는 비밀 지시는 오직 조선의 실리를 지키기 위한 고뇌의 찬 현실적 판단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의 기록 속에서 이처럼 위험한 줄타기 외교를 펼치며 밤늦도록 정무를 보던 한왕의 외롭고도 처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해군은 밤늦도록 고뇌하며 조선의 생존을 위한 외교적 묘수를 짜냈습니다. 그는 명나라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명분과 기세등등한 후금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 냉엄한 현실 사이에서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시작했죠. 강옥립 장군에게 내린 비밀 지시는 바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명군과 합류하되 전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후금에 투항하여 귀한 병사들의 목숨을 보전하라는 왕의 명령은 당시 유교적 명분론에 깊이 젖어 있던 조선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지시였을 겁니다. 왕은 명분보다 백성의 생명을 우선하는 실로 고독한 결단을 내린 것이죠. 1619년 강옥립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은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 군과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사르 후 전투는 명나라의 처참한 참패로 끝나고 말았죠. 강옥립 장군은 왕의 비밀 지시를 마음속에 품고 더 이상의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후금에 투항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조선에 전해지자 조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라는 격렬한 비난이 사방에서 빗발쳤고 광해군은 조정 대신들의 거센 반발과 맹렬한 공격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실리를 지키기 위해 고뇌의 찬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로서는 백성들에게조차 쉽게 납득시키기 어려운 너무나도 비정한 선택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비록 조선의 국력을 보존하고 백성의 안위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거대한 칼날로 돌아왔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천명하던 서인 세력에게 광해군의 외교 정책은 패륜적인 행위이자 친명사대라는 대의를 저버린 역적 행위로 각인되었죠. 여기에 그의 패모살제, 즉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어린 영창대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까지 겹쳐지면서 광해군은 명분과 실리 모두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이보다 더 좋은 공격 빌미는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1623년 3월 서인 세력은 패모살제와 배명, 정책을 대의명분 삼아 인조반정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격변을 일으킵니다. 한밤중 반정군은 어둠을 틈타 창덕궁을 기습적으로 습격했고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의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광해군은 궁궐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모든 길이 막혀버린 뒤였죠. 한때 조선의 존망을 짊어졌던 왕이었다는 사실은 철저히 잊힌 채 그는 비참하게 폐위되어 머나먼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 또한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으니 왕실 가족에게는 그야말로 가혹하고 잔인한 운명이었던 겁니다.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장악한 서인 세력은 광해군을 폭군으로 낙인 찍는데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 특히 중립외교를 패륜과 배신으로 규정하며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오랜 의리를 저버리고 오랑캐인 후금과 가깝게 지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죄악으로 치부되었죠. 그들이 새로 편찬한 역사서인 광해군일기는 광해군이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백성을 돌보지 않은 잔혹하고 무능한 왕으로 기록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광해군의 치세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조선의 현실적 생존을 위한 고뇌에 찬 애교는 명나라에 대한 배신으로 둔갑했고 그의 뛰어난 성견지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새로운 정권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통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광해군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거나 혹은 악마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랫동안 광해군을 그저 폐위된 폭군이자 패륜아로만 기억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의 전부일까요? 역사의 기록은 언제나 승자의 시선으로만 쓰여지는 법이니 우리는 광해군의 진짜 얼굴을 과연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의 전부일까요? 역사의 기록은 언제나 승자의 시선으로만 쓰여지는 법이니 우리는 광해군의 진짜 얼굴을 과연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광해군이 그토록 고뇌하며 펼쳤던 현실적인 애교는 결국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며 집권 세력으로 떠오른 서인들은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패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마침내 1623년 그 유명한 인조반정을 일으켰죠. 어둠이 깊어진 밤,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의 아수라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정변의 칼날은 광해군을 향했고 그가 다스리던 조선은 또다시 피바람 속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반정 세력은 광해군을 폐위시키며 그를 폭군으로 단죄했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이 형제와 친족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한 패륜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이 모든 비난의 이면에는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명과 후금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왕의 현실적 선택들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예곡되는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인들은 자신들의 정변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광해군의 모든 치세를 오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광해군이 추진했던 중립외교는 서인들에게 있어 용납할 수 없는 배신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오랜 사대주의를 국시로 삼았던 그들은 오랑캐라 여기던 후금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광해군의 정책을 명분 없는 굴종이자 역적 행위로 몰아세웠죠. 그 결과 조선의 실리를 지키려 했던 그의 성견지명은 철저히 부정당하고 오직 폭군의 야욕과 패륜적 행태만이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광해군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궁궐은 반정의 피로 물들었고 광해군은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끌려내려와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가족들 역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죠. 한때 조선의 존망을 어깨에 짊어졌던 왕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반정 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광해군 재위 시기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고 심지어는 지우려 했습니다. 그의 정책적 판단이 담긴 수많은 문서들은 불태워지거나 폐기되어 진실은 영원히 묻힐 위기에 처했죠. 새로운 정권은 자신들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광해군이 남긴 모든 흔적을 지우고 그를 역사의 죄인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우개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통째로 지워버리려는 듯했죠. 하지만 기록은 과연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걸까요? 한왕의 고뇌와 선택이 담긴 진실은 정말로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걸까요? 인조반정은 단순히 왕을 바꾸는 사건을 넘어 한 시대의 현실적인 고민과 미래를 위한 노력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비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은 훗날 조선에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조반정이 초래한 비극적인 전환점은 광해군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참혹한 현실로 조선을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광해군을 폐위시킨 새 정권은 명나라에 대한 유리를 강조하며 청나라, 즉 후금에 대한 강경책을 펼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국제정세의 추를 되돌리기란 불가능했습니다. 명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후금은 만주를 통일하며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인조 정권의 친명배금 정책은 후금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1636년 정묘호란에 이어 병자호란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압록강을 건너 불과 며칠 만에 한양 코앞까지 들이닥친 청군의 기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혹한과 굶주림 속에서 47일간의 처절한 항전 끝에 결국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해야만 했습니다. 이른바 삼전도의 굴욕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는 물론 수많은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가 노비가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라의 존망을 걸고 실리 외교를 펼쳤던 광해군의 성견지명이 뒤늦게나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비극이 현실이 된 것이죠.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승자의 기록으로만 남는다는 잔혹한 진실을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후대의 학자들은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조반정 이후의 참혹한 결과를 목도하고 왜 조선이 그런 비극을 겪어야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광해군의 일기와 그가 남긴 수많은 기록들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기록들은 반정 세력에 의해 상당 부분 왜곡되거나 삭제되었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복원된 승정원일기와 같은 공식 기록들, 그리고 당시를 살았던 여러 지식인들의 비공식적인 기록들을 통해 가려졌던 진실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광해군이 단순히 폐위된 폭군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뇌하고 때로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했던 비운의 군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외교 정책은 조선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었고 백성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모습은 권력투쟁과 정치적 판단에 의해 쉽게 왜곡되고 잊혔지만 기록이라는 불멸의 증거는
결국 그의 진심을 세상에 다시금 드러냈습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왕에 대한 재평가를 넘어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과연 누구의 시선으로 쓰인 것일까요? 한 시대의 진실은 얼마나 쉽게 왜곡되거나 가려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가려진 진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승자의 기록으로만 남겨진 역사가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과거를 탐구해야 하는 이유를 광해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지라도 진실은 결코 영원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죠. 가려진 기록 속에서 빛을 발하는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뒤편에 가려진 또 다른 진실을 찾아보는 탐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